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음악가의 유형 중에 은사형 음악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유형의 음악가라고 할 수 있는 천재형 혹은 괴짜형 음악가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세기에 살았던, 19세기에 활동했던 인물 장천용이란 분입니다. 우리가 서양 음악사에서도 천재형 음악가의 여러 유형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 천재란 것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라 하고 묘사를 한 것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바로 이 모차르트와 유사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인물이 바로 장천용입니다. 18세기 후반에 그의 활동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의 활동이 기록된 문헌은 정약용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의 대학자인데요. 이분의 여유당 전서에 장천용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천용이란 인물, 어떤 인물인지 그 기록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산 정약용이 황해도 곡산부사 재임 때 이야기입니다. 황해도 곡산부사에 재임할 때 이 장천용이란 인물을 만나게 되고 그 인물이 비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장천용이란 인물의 몇 가지 특징만 먼저 말씀드린다면 예술적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음악만이 아니라 그림, 또 단청을 그리는 거, 다양한 재능을 타고났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의 재능을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뭘 해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사람은 끝끝내 조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유형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이 다산 정약용의 시선에 포착이 됐고 장천용 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전기로 기록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산 정약용이 1798년에 황해도 곡산부사가 됩니다. 정약용은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항상 환경을 좋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거처에 연못을 파고 정자를 세워 놓습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고 아름다운 경치를 지닌 그런 곳에 있자니 좋은 음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음악인을 초대를 합니다. 당시에 아전을 하고 있던 분이 유명한 음악인이 하나 있으니 그를 부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요. 바로 장천용을 초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분은 퉁소 연주를 아주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곡산부사가 초대를 했고 자신은 신분이 낮은 음악인이면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맑은 정신으로 와야 할 텐데 이분이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느냐면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풀어 헤치고 찾아와서 다짜고짜 술 먼저 요구합니다. 웃사람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본 다산 정약용은 이 사람 뭔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술을 주고 음악을 연주할 시간을 기다리지만 술에 취해서 연주를 하지 못하고 그만 잠이 들어버립니다. 다산 정약용은 그 이튿날에 이 음악가를 다시 부르게 되죠. 퉁소를 연주해보라 라고 요청을 하니까 자신은 퉁소보다 그림을 훨씬 더 잘 그린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겠다. 라고 종이를 요청을 합니다. 비단을 내놓으니까 그 위에다 일필휘지로 그림을 그리는데요. 산수면 산수, 신선 그림, 새, 오래된 나무 그림. 그림이 수십 폭이 순식간에 나오는데요. 그 붓 눌림을 보니까 아주 섬세하고
정교한 그런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해서 돌아갔습니다. 이 정약용은 이 기인의 행동을 무례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가끔 만나서 그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는 친구로도 대접을 해줍니다. 신부는 아주 낮은 사람이었고 또 배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학식이 있는 자보다 그의 정신세계는 매우 뛰어났습니다. 다산의 눈에 그런 사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일화가 있는데요. 장천용이 한 번은 황해도 평산부 관청에 단청 그림을 담당합니다. 단청이라고 하면 건물에 일정한 무늬를 그려놓는 그림을 말하는데요. 이 단청 그림을 담당한 장천용이 어느 날 동료가 부친상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문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문상을 하러 갔는데 그 동료가 예전에 상이 나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을 이기지 못해, 몸을 가누지 못해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거죠. 그걸 상장이라고 하는데요. 동료가 짚고 있는 그 상장을 훔쳐서 퉁소를 만듭니다. 장천용이란 인물이 보기에 상장, 이 대나무로 만든 지팡이가 상장으로 보이지 않고 아주 좋은 악기의 재료로 보였던 거죠. 역시 기인답죠. 그 대나무로 만든 상장을 훔쳐서 퉁소를 만들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라진 곳은 태백산성인데요. 악기를 만들어서 태백산성 산봉우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연주를 합니다. 그 퉁소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아, 이 장천용이 또 이상한 짓을 했구나. 그래서 아무리 음악이 좋다 해도 동료의 상장을 훔쳐서 음악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나무라자 이 사람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악 중에서도 거문고, 가야금 역시 연주를 아주 탁월하게 했다고 하고요. 퉁소 같은 관악기 잘 연주했습니다. 그런 정신이 바로 한 곳에 몰입하도록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또 사람들이 자신을 실력 있는 사람으로 알아주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런 음악가들이 어떤 음악을 연주했을까요? 그런 기록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음악가들이 존재했다라는 양상만 알려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은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살펴본 내용은 천재형 음악가 장천용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조선시대 또 하나의 음악가라 할 수 있는 비직업 음악가이지만 문인들의 음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